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됐네요. 아, 저번 주에 그런 일이 한번 있고 나서 방송 네. 끝나고 솔직히 어찌나 빠따를 많이 맞았는가. 아, 예. 정신 잘 차렸습니다, 제가. 예, 보랏빛 엉덩이가 됐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하셔야 되죠. 그런 거는, 그죠? 네. 아, 반성 많이 했습니다, 돌비님. 네, 누가 때렸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봤는데 시퍼렇더라고요. 선택적 기억장애신가? 자,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고, 오늘 자동차 영업사원이 했던 한 알바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 예, 맞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한 5, 6년 전 있었던 일이고요. 예? 이제 그 당시에 20대 후반, 그러니까 27, 8살쯤 먹었던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왜 이제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었냐면 그냥 흔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다 마친 일반 남성이었어요. 근데 그 나이 때 남자들이 많이 그렇듯 자동차를 참 좋아했대요, 되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차는 비싸고 또 현실적으로 그 돈을 모으자니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차를 사고 싶다, 바꾸고 싶다 고민을 하면서 막노동을 했대요. 우연찮은 계기가 있어서 쭉 좀 하면서 돈을 많이는 아닌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았대요. 되게 짧은 시간에. 차를 한번 바꾸자 하면서 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은 조건으로 차를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열심히 고민을 하고 알아봤대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차를 사야겠다. 예.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다가 제가 이거 이제 돌비님이나 아니면 귀족분들한테 이 팁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차를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개를 해드릴게요. 진짜. 네. 차를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브랜드의 영업사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직원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직디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렇죠. 이제 직디를 받는 게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젊은 이 친구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야, 직디를 받는 게 제일 싸게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입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해당 브랜드에 알아봐가지고. 근데 또 마냥 입사를 하고 봤더니 들어왔다고 바로 할인을 안 해주더래요. 당연하죠.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눌러 앉아서 차나 팔아보자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본인하고 조금은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잘 파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괜찮게 뭐 그럭저럭 차도 팔리고 나름 또 이 일이 재밌었고 차가 좀 팔리면 재밌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1년 정도가 흘렀을 때가 아까 말씀드린 5, 6년 전인 거예요. 이제는 뭐 직디도 퍼센테이지가 연차별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도 직디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딱 채웠을 때 1년이 좀 넘었을 때 이제 신차 주문을 넣고 신차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썬팅샵에서 조금 썬팅도 공짜로 해주고 좀 그러거든요. 썬팅이랑 다 하고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차를 쫙 얼빡 쓸고 닦고 하면 타고 다니고 있었죠. 근데 이게 영업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은 게 겹치다 보면은 생활이 팍팍하고 힘들어져요. 차 지른다고 돈도 이제 몽창 털어 넣었었고 이거 미치겠다. 내가 이렇게 어렵사리 얻은 차를 내가 다시 뺏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본인이 한 반년 전쯤 차를 팔았던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받았대요. 아이고,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받으니까는 아이고, 우리 똘대리 차 잘 팔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뭐 차 문제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아니, 사람 좀 소개받으려고 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장사를 좀 조그맣게 저녁 장사를 하는데 홀 서빙해줄 혹시 주변에 젊은 친구 없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술집이래요. 뭐 호프집 이런 거 생각하면 된대요. 음식점인데 이렇게 저녁에 뭐 고기도 좀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고 뭐 그런 장사를 하는데
홀서빙이 좀 필요해서 사람 하나만 소개해주라고 똘똘한 머시마로. 그래가지고 예, 제가 한번 주변에 찾아보고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똘사장 나이대 정도면 딱 좋을 것 같고 좀 똘망똘망한 사람 있으면 내가 시급이랑은 진짜로 이쪽 바닥에서 최고로 쳐주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쳐주시게요? 그랬더니 한 시급을 25,000원 스타트를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00원? 이야 기깔나네. 이거 괜찮네. 몇 시부터 몇 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목금토 해가지고 한 저녁 7시나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마감은 새벽 2, 3시 정도. 그렇게 정도 일하면 되는 거야. 일하는 시간도 짧아.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제가 알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선생님. 예, 하고 이제 끊었어요. 생각을 해봤대요. 목금토 3일. 차 팔면서 할만 하겠는데 시급이 2만 원, 5천 원, 2만 원만 잡더라도 야, 한 6시간 잡으면 하루 12만 원, 36만 원, 한 달에 100 얼마. 팔보면 뽑고도 남네. 기름값까지 뽑고도 남네. 내가 할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쯤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그 직원 채용하셨냐고. 그러니까는 아니 똘대리 혹시 뭐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냐고. 그래서 진짜 괜찮은 사람 있다고. 제가 그 사람은 보증한다. 그래 누군데? 그러니까는 선생님도 아시는 분이라고. 누구? 접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똘대리가? 똘대리는 차 팔아야지. 그러니까는 젊을 때 몸이 허락할 때 놀면 뭐하니까 저녁에 젊은이가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는 마인드 좋다고. 안 그래도 내가 사실은 똘대리한테 부탁한 거였다고. 똘대리 갔어. 아이고 제가 눈치가 있지. 어떻게 제가 뭐 이번 주부터 나가면 될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우리 똘대리라면은 뭐 오라이 땡큐지. 이번 주부터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업장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에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와서 그럼 식사나 더 함께 하고 그러고 가.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녁에 친구 한 명 데리고 거길 갔대요. 예. 거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유흥거리 있지 않습니까? 모텔 밀집 지역. 그러면은 모텔들이 막 빼백하게 들어서 있고 거기에 음악볼 막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거, 대패 삼겹살 같은 거에다가 뭐 이렇게 소주 한 잔 마시고 하는 그런 식당이었대요. 저녁 늦게까지 하는. 뭐 이상한 그런 가게는 아니구나. 그냥 음식점이네 어떻게 보면. 하고 친구랑 둘이 들어가가지고 가볍게 시켜놓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사장님이 워낙 반갑게 해주시고 그날 먹는 거 공짜라고 하셨으니까 즐겁게 친구랑 마시고 하는데 손님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았고 네.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야 진짜 이거 시급 25,000원짜리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 그랬더니 내가 하면 안 돼? 막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돼.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목요일날 첫 출근을 했대요. 딱 출근을 해가지고 뭐 일을 배우는데 사실 배울 것도 없었대요. 그냥 주문하시면은 고객님들 그냥 갖다 드리고 계산이랑은 사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본인은 서빙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였대요. 테이블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일도 널널했고 이렇게 25,000원씩 내가 받아 먹어도 괜찮은가. 그리고 한 새벽 2시쯤 일이 끝나면은 사장님이 그 뭐라도 그 대패라도 하나 구워 먹고 가려면 먹고 가라고. 출출할 텐데 막 그렇게 진짜로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한 이 꿀 같은 아르바이트를 그래도 한 달 정도 쭉 했대요. 한 달 정도 일을 하면서 사장님을 조금 더 달리 보게 된 거예요. 진짜로 처음에는 똘비군 똘비야 하다가 한 달도 안 지났을 때 호칭이 아들로 바뀌었대요. 아들. 왜냐면 딱 봐도 자기 어머니 뻘이었거든요. 고객님이. 그럼 똘비도 호칭이 처음에 사장님 그러다가 어머니 엄마 이렇게 막 바뀐 거예요. 일하면서 뭐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인 줄 알 거예요. 거기가 진짜로 친자식처럼 저녁에 뭐 밥도 먹어라 또 있었고 술 한잔 먹을 거면은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라 등 정말 너무 친절하게 본인을 잘 챙겨주신 너무 고마운 분이었대요. 그분이. 근데 한 달 정도 이제 일하고 금요일쯤 손님이 이제 좀 북적북적 금요일 날이랑 토요일은 많대요. 한참 하는데 새벽 한 1시, 2시쯤 넘어가면은 그래도 손님들이 이제 빠지고 되게 한가해진대요. 2시면은 이제 나는 퇴근을 하고 손님도 많이 없으니까
사장님 알아서 마감하시겠지. 아이고 좀 있으면 가자 피곤하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노랗고 팔에 문신을 많이 한 그냥 딱 걸어 들어오는 발걸음만 봐도 나 뭐 양아치 써있는 남성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오더래요 혼자. 그래가지고 어서오세요 하고 이제 딱 앉길래 뭐 드실 거냐고 주문 받으러 가니까는 본인을 띠껍게 한번 쓱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소주 한 병 글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안 드시고요. 그러니까는 소주 한 병 가져가. 반말을 대뜸 하더래요. 아, 딱 봐도 얼추 나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데 아이 마 새끼가 그러면서 딱 소주 한 병 빼다가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깡소주를 그냥 안 자고 홀짝홀짝 마시더래요 잔에다가. 와, 저 꼴통이네 그러고 있는데 소주를 한 2병 정도 먹었을 때 갑자기 뿔딱 있나더래요. 카운터 쪽으로 쭉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계산하고 갈란가 보구나. 그래서 엄마 계산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쪼르륵 와가지고 카운터에 서 있는데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래요. 사장님이 왜 저러시지? 그러니까는 그 양아치가 딱 카운터로 가더니 보통은 카운터 앞에 서가지고 얼마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내고 나가는 건데 카운터 쪽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남자가. 사장님이 못 들어오게 사리 가 하면서 이렇게 밀고 근데 밀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뭐야 하는데 이 양아치가 그냥 돈통을 열더래요. 열면서 그냥 10,000원짜리랑 있는 거 막 손으로 빼더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라고 이 새끼야 막 긁더래요. 똘비가 보고 놀래니까 막 카운터로 갔대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가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딱 손으로 제지를 하더래요. 딱 오지 말라고. 그 똘비가 사장님 그러니까는 잠깐 이거 주면 돼? 이거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는 그 양아치가 욕을 막 하더래요. CX 현금 좀 넣어놓고 있어라 좀. 진짜 하면서 맨 카드 전표만 있고 아유 씨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돈 싹 긁어서 나가버리더래요. 지폐들을. 그건 사장님이 또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그 양아치가 나가고 사장님 바로 이거 신고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신고하지 말라고. 예? 이걸 어떻게 냅둬요? 사장님 뭐예요? 저 뭐 하는 새끼예요? 그러니까는 건들지 마. 저 동네 미친놈이니까. 내가 여자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장사하면서 별 더러운 꼴을 내가 다 보고 산다고.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꼴통이다고. 저거 신고해봤자 의미도 없다고. 내가 신고 안 해봤겠냐고. 이 동네 장사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그냥 차라리 일부러 돈통에다 몇만 원 넣어놓고 빼가면 조용히 빼가라고 떼 두는 게 속 편하다고. 저 자식은 그래도 다음에 오면은 제가 따끔하게 좀 혼 좀 낼게요. 그러니까는 이거 다쳐 하지마. 딱 봐도 또 싸움도 못하겠구만 하지마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런 놈 하나쯤은 누가 때리겠대요. 그냥 딱 제압하고 경찰 부르고 제가 그 선에서 정리해 드릴게 얘기를 하니까는 싸우지마 저거랑 싸워봤자 아무 의미 없어. 저거 경찰 안 불러 바꿨어. 하지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 안 다치셨으니까 참 다행이네 하면서 이제 어머니 편을 막 들어드린 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하면서. 근데 그날 이후로 알바를 할 때 한 보름에 한 번꼴씩은 보이더래요. 본인이 3일밖에 일을 안 하니까. 대뜸 가가지고 막 돈통에다가 손 대고 옆에 막 소주 그냥 어쩔 때는 비닐봉다리 갖고 소주를 담아가질 않나. 도가 너무 지나치더래요. 이 사람 하는 행동이. 아무리 동네 대장이어도 그렇지. 하루는 똘비가 제지를 시켰대요. 놔. 돈통에서 손 떼. 막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이고 하지마 하는데 느낌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지금 나서는 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희 놈의 새끼 잘 걸렸다 하고 딱 가가지고 그 남자 손목을 딱 잡았대요. 돈통에 손 대고 있는 남자 손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꺾으니까 힘이 엄청 좋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힘이 없더래요. 손을 꺾이면서 하고 양아치가 막 그러니까 딱 지폐 손에서 다시 딱 뺏어가지고 돈통에 넣고 멱살을 잡고 가게 바깥으로 나갔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사장님이 신고하지 말고 그냥 보내 그러더래요. 뒤에서 다급하게. 진짜 사장님도 깝깝하시네. 이거는 바로 신고해갖고 이거 쳐 넣어버려야지. 한쪽으로 딱 끌고 가갖고 가게 바깥으로 팍 밀쳤대요. 그러면서 너 다시는 오지마. 사장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경찰을 안 부르는데 다시는 오지마 너.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항상 오면은 깡소주를 때리고 시작했으니까 이 양아치가 조금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막 욕을 하더려 본인한테. 먼 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멍멍이 새 가라. 너 길바닥에서 나 마주치지 말고 너 진짜 귓사대기 착 찢어버리기 전에 꺼져라 하면서 이제 본인도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가더래요. 그냥 사장님이 딱 와가지고 아휴 고맙다고. 근데 나서지 말라고 똘비야. 너 괜히 나섰다가 저놈이 나중에 무슨 보복을 할지 너 감당되겠냐고 똘비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이런 거는 신고하고 자를 건 잘라야 되는 거 이렇게 휘둘리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예. 그러니까는 아휴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겠냐. 이유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마감하고 나랑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알았다고 하고 이제 가게 뭐 샷다 내리고 불 꺼놓고 한쪽만 켜놓고 이제 앉아가지고 사장님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저놈이 아휴 사실은 내가 좀 빚을 졌다고. 그래서 사채꾼 이런 거냐고. 오. 아휴 뭐 굳이 말하자면 그렇지 사채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요즘 형편이 안 닿고 나도 여러모로 사정이 있어. 너무 나서가지고 물리력 행사하지 말고 저놈 내가 말했잖냐고. 저런 일을 하는 놈이다 보니까 나중에도 뒷감당 안 될 수 있으니까 나서지 마 하면서 본인 걱정을 엄청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는데 충분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절대로 나서지 말라고 몇 번 더 신신당부를 하셨고 그 이후로 보름에 한 번 정도 오던 양반이 그때 시기가 맞아 떨어졌나 어쨌나 몰라도 본인이 일할 때 이틀 연짝 온 적도 있었고 막 많이 왔대요. 보고 있으니까 막 사장님하고 어쩔 때 몸싸움도 하고 보면서 신고도 못하고 내가 나서서 어떻게 제지도 못하겠고 깝깝해 죽겠더래요. 그런 모습들을 쭉 보다가 본인이 목금토 알바인데 화요일쯤 오랜만에 타지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사장님 가게를 놀러 간 거예요. 친구랑 소주 한잔 먹으면서 노는데 평일에도 알바가 한 명 있더래요. 근데 못 보던 알바였대요. 처음에 본인이 여기 알바 시작할 때 봤던 사람은 아니고 아 새로 뽑았나? 저 양반도 내 또래나 돼 보이네 하면서 술 좀 먹다가 12시 반쯤 됐을 때 한가했대요.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알바가 바깥에서 뒤쪽에서 딱 담배 피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나갔대요. 뒤쪽으로 나가가지고 여기 뭐 아르바이트 하시죠? 그러니까 아 예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래서 나는 목금토 여기서 알바한다고. 그러니까는 아 그러시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바할 때 또라이 한 번씩 안 와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란머리요? 알더래요. 이 사람도 평일에도 오죠. 그러니까는 근데 신경 안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사장님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신경 안 써요. 뭐 나랑은 상관없지 얘기를 하더래요. 물론 그렇죠. 근데 한 번씩 보면은 도가 지나쳐. 그러니까는 몰라요. 사장님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안 쓰는 거지. 뭐 보니 보아하니까는 사장님도 뭐 그걸 즐기나 어쩌나 일부러는 어쩔 때는 돈통에다 돈을 넣는다니까? 본인 지갑에서 빼가지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요? 난 그거까지 못 봤네. 그러니까 내비둬요. 뭐 사장님도 즐기시는 것 같아. 저 양반 오는 거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아무튼 나 일할 때도 한 번씩 놀러 와요. 그 담배 필 때 심심한데 그러니까 말았다고 인사를 하고 또 본인 이제 알바를 하는데 그 양아치가 또 온 거예요. 근데 이 양아치가 본인한테도 그날은 시비를 엄청 걸더래요. 꾹꾹 참았대요. 아 참자. 하느님 부처님 찾으면서 참고 있는데 이번에는 카운터 쪽으로 가더니 돈통을 열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카운터 아래쪽에 사장님 거 핸드백 큰 거를 놨는데 거기를 막 뒤지더래요. 그때 사장님이 화장실 가셨나 안 계셨대요. 그러니까는 제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갔대요. 어이 동작 그만. 그거 뭐야? 그거 왜 그래? 어딜 뒤지는 거야 너? 그러니까 싹 보더니 막 본인한테 쌍욕을 퍼붓더니 또 막 뒤지더래요. 돈 어딨냐고 그러면서 여기가 은행이야? 돈 몇 개 놨어? 하면서 멱살을 잡고 그냥 끄집어냈대요. 막 끄집어내니까는 갑자기 사장님이 어디선가 나온 거예요. 똘비야 하지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놔두라고. 이 새끼는 이거 오늘 안 되겠다고. 나 이거 경찰 부르고 사장님 이거 CCTV 없어? 그러니까는 CCTV 없다고. 그냥 보내라고. 아 안 되겠다고. 이 새끼 손이라도 내가 봐야겠다고. 나한테 쌍욕을 하고 너 이 새끼 바깥에서 나 마주치면 너 내 눈이라도 볼 수 있어? 어디 비리비리한 새끼가 그러면서 이제 똘비가 막 끌고 나가니까 사장님이 똘비 어깨 이렇게 딱 잡더래요. 그러면서 여긴 보는 눈 많으니까 그럼 저 뒤쪽에서 얘기하라고. 알았다고.
뒤에 약간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대요. 창고 같은 공간으로 멱살을 잡고 똘비가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막 놀라고 막 하면서 딸려서 들어가더래요, 양아치가. 그래서 너는 들어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쫙 끌고 이제 들어가갖고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뭔 자식아, 너만 욕할 줄 아냐? 나도 욕할 줄 안다. 사장님이 성인군자 갖고 내가 지금 놔두라니까 내가 신고도 안 한다. 웬만 내가 신고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 동영상도 찍어놓은 거 있다고. 내가 이거 증거자료 내가 따로 확보해놓은 것도 다 있고 하니까 막 이제 뭐라고 하면서 있는데 몸싸움을 둘이서 조금은 살짝, 아주 살짝 한 거예요. 서로 약간 밀치면서. 근데 이 양아치가 갑자기 본인 뺨 쪽으로 손이 쫙 올라오더래요.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똘비가 약간 피한다고 피하는데 이 양아치가 본인 뺨을 쳐 돌리는 게 아니고 얼굴 쪽을 옆으로 확 밀더래요. 이게 때리는 게 아니고 급하게 내 머리를 민다는 느낌이었대요. 아프긴 했지만. 근데 분명히 머리를 이 양아치가 밀었는데 옆구리의 통증이 뜨끔하고 오더래요. 팍 밀치면서 뜨끔해가지고 어우 하면서 옆구리를 이렇게 딱 보는데 이때가 여름이었대요. 본인 티셔츠가 빨개지는 게 보이더래요. 옆구리가. 막 일어나질 못하겠더래요. 갑자기. 봤더니 맞은 거예요. 옆구리에 가가지고. 아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봤는데 여사장님이 칼을 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여사장님이 본인 옆구리를 푹 치려고 하는데 양아치가 본인을 밀어가지고 그나마 칼이 아주 살짝만 들어오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는 본인이 깊게 쑥 들어왔다고 느꼈대요. 와 쓰러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사장님이 칼을 갑자기 양아치한테 손에다 쥐어줘버리더래요. 양아치가 뭐야 하는데 양아치가 안 주술라고 하는 거를 갑자기 그 여사장님이 양아치 뺨을 막 쳐 돌리더래요. 그러면서 잡어 이 새끼야 막 긁더래요. 양아치가 막 이걸 뿌리치려고 하는데 양아치가 술도 먹었고 여사장님이 그렇게 힘이 센지 몰랐대요. 막 양아치한테 그 칼을 쥐어줘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양아치는 칼을 안 주려고 하고 이제 여사장님은 쥐어주려고 하면서 마치 느낌이 뭔가 증거를 남기는 듯한 행위를 하더래요. 양아치가 이 칼을 어떻게든 만졌다라는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 한참 하더니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니까 갑자기 여사장이 에이씨 그러더니 창고에서 막 뛰어서 나가더래요. 쿵쾅쿵쾅. 이게 똘비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깊숙이 들어왔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일어나겠더래요.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그러면서 양아치한테 좀 도와주라고. 양씨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는 양아치도 어버버버버버 하면서 생각보다 옷이 엄청 많이 철떡철떡 할 정도로 피가 났대요. 거기서 그 양아치가 이렇게 본인 멱살 약간 잡고 끄집고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사장님이 다시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여사장님 손에는 여기가 지금 음식점이잖아요. 똑같이 생긴 식을 하나 더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달라드시더래요. 여사장님이. 똘비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본인한테 달라드니까는 여사장님이 오는 거를 막 막은 거예요. 똘비가. 와 옆구리에서 통증이 엄청 오는데도 여사장님이 막 밀치고 옆에 있는 거 막 쓰러뜨려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하면서 거기서 간 기면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 막 배를 부여잡고 일단 길거리로 나갔대요. 사람 살리라고. 그 시간에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여기가 모텔 유흥가 쪽에서 약간 사이드 편이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는 저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오는데 그 사람들도 다 술을 한 잔씩 걸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사장님이 바깥으로는 안 따라 나오더래요. 안 따라 나오고 어찌됐건 똘비가 사람들한테 막 요청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가면 지금 상처가 어디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닌 걸 의사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이거는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된대요. 무조건 병원 측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물어봤겠죠. 이거 왜 어떻게 생긴 상처냐.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했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생긴 상처다. 그리고 막상 보니까는 칼이 다행히 본인이 옆으로 밀치면서 깊이는 안 들어왔던 거예요. 생명에는 0.1도 지장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사장님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일단은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모든 건 경찰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경찰분들이 다시 오셨대요. 병원으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여자 사장님한테 상해를 입은 게 맞냐. 맞다 말씀드리지 않았냐.
여자 사장님은 양아치 남자가 칼로 해했다는데 왜 말이 다르냐? 여자 사장님한테 그렇게 당한 게 맞냐? 맞다니까요? 아, 진짜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상하다고. 평상시 항상 오는 그 양아치가 해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본인 말고 다른 알바생 증언도 그 사람이 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하는데, 본인이 너무 쇼크가 있어갖고 혹시 상황 헷갈리신 거 아니냐? 정확하게 여사장님이 한 거 맞냐? 맞다고. 그런데 칼에서 왜 양아치분 지분이 있을 거라고 나한테까지 주시는데, 이거 CCTV도 없고 참 이거 일단 알았다고, 조사를 좀 더 하겠다고.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은 이틀 정도도 안 걸렸대요. 뭐 그냥 곧바로 퇴원했대요. 칼이 그렇게 안 돌아가지고. 옆에다 이제 반창고 붙이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선 일은 못 하죠. 이제 무서우니까. 여자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 여자 사장님이 안 받으시더래요. 본인 전화를. 근다고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기도 쩔리더래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얘기는 한번 하고 싶은데 아, 참 미치겠다. 그러다가 평일 본인 말고 다른 알바생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알바생을 기다렸던 거예요. 가게 근처에서. 알바생이 끝나고 이제 가길래 불러 세웠대요. 저기요, 잠깐 얘기 좀 하시자고. 얼굴 보고 알더래요. 아, 몸은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경찰한테도 평일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언하셨다며요. 그러니까 아, 뭐 물어보니까 그 양아치 한 번씩 오는 건 나도 아니까, 그 자식은 들고도 남을 놈인 거 아니까 근데 그대로 얘기해줬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나 옆구리 찌른 거 그 양아치가 아니고, 양아치는 나 도와주려고 했고 사장님이 찌른 거라고. 그러니까는 평일 알바가 에?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요? 뭔 사장님이 그런 짓을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사장님이 찌른 거라고. 사장님 뭐 다른 얘기 하신 거 없냐고. 딴 얘기 없고 그냥 양아치 그날 이후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나한테도 조심하라고 그 정도만 얘기했다고, 나서지 말라고. 똘비 씨가 나서방이어가지고 칼 맞은 거다고 본인 말 안 듣고 자업자득이다고 그랬다고 사장님은.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사장님 만나갖고 이거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다 알았다고. 기다렸대요. 그 사장님이 아예 가게를 다 끝낼 때까지. 왜냐면 선뜻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고 조금 차에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제 마감 시간까지 이제 본인이 차에서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여사장님이 가게 불을 끄고 샷다를 내리고 어디 걸어 가시더래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차에서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딱 갔대요. 그 사장님 하니까 돌아보더래요. 그러면서 똘비야 너 괜찮냐? 그러시더래요. 전화 왜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괜히 나 때문에 네가 다친 것 같고 죄책감이 좀 있었다 그러면서 되도 않는 소리를 막 하더래요. 그렇게. 사장님 장난해? 나 찔렀잖아. 사장님이 찔렀으면서 뭔 개소리야.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널 찔렀다고? 야 정신 차려. 사람이 큰 쇼크를 받으면 제정신 못 차린다고 그러더니 네가 지금 그때 쇼크가 컸구나. 그래 살면서 그럴 일이 몇 번이나 있겠니 하면서 오히려 본인을 약간 정신 횟가닥 한 놈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장님하고 더 이렇게 얘기를 길게 못 하겠더래요. 이게 한번 이렇게 상해를 당해보니까 무섭더래요. 이 사장님이. 저 옆에 핸드백에 막 칼 들어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뜻 다가서진 못하고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나한테 왜 그러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아니다고 그러고 있고, 일단은 난 더 이상 일 못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나는 끝까지 나는 경찰 쪽에다가 이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할 거다. 아이고 없는 진실을 경찰이라고 무슨 수로 바꾸겠냐.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서 돌아서서 가시더래요. 똘비도 이제 거기서 일단락을 시켰고. 근데 본인이 일 안 나갔잖아요. 일을 안 나갔는데 한 2달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경찰도 양아치가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한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사장님이랑도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다. 그게 막 칼로 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약간의 몸싸움이 있다가 다친 거고 하면서 말이 이상하게 흘러는 가는데 똘비는 거기다 대놓고 막 아니다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좀 일이 양쪽 말이 다르니까 흘러가는데 2달이 좀 채 못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래요. 이 전화가 누구였냐? 본인 말고 알바가 한 명 더 있었잖아요. 그 알바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교환했었으니까 받았대요. 뭐 어떻게 전화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알바가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될까, 힘없는 목소리로 얼굴 좀 한번 볼 수 있겠냐고. 아 무슨 일 있냐고. 아
나도 당했다고. 뭐라고요? 나도 당했다고. 근데 똘비 씨가 왜 억울했나 알 것 같다고. 와, 나는 진짜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았다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나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 병원으로 놀러 갔대요. 가가지고 일반 병실에 있더래요. 얘기를 했대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똘비랑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더래요. 사장님이 칼 들었죠. 분명히 사장님이 칼 들었다고. 양아치는 그때 양아치는 막 무서워갖고 반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양아치는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사장님이 든 거 맞지? 경찰에 얘기했냐고. 얘기했다고. 내 얘기도 했냐고. 이미 알고 계신다고. 경찰 쪽도. 그러면은 그 안에 CCTV도 없고. 사장님은 그럼 또 그 양아치가 했다고 몰아가는 거냐고. 그렇다고. 근데 얼마나 다친 거냐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우리 드라마에 사는 얘기 있잖아요. 1cm만 더 들어왔어도 죽었을 거라고. 그 멘트를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거기서 정신을 잃었대요. 그 안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안에 손님들이 한 6명 정도가 단체 손님이 그 늦은 시간에 우르르 들어왔는데 거기서 우당탕탕 소리 나는 걸 보고 손님들이 신고를 해서 본인이 살았다고. 진짜 하늘이 살린 케이스였다고. 일단 알았다고. 이거 사장님 진짜 이거 또라이네. 일단 알았다고. 그러면서 뭔가 본인도 진실을 밝혀야겠는데 그 안에 CCTV가 항상 없는 것도 이상했고 근다고 본인이 나서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다가 이 여사장님한테 본인이 차를 팔았었잖아요. 우리가 차를 팔면요.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주소를 보통 입력을 해요. 네. 근데 여기에 입력하는 주소는 그냥 고객이 불러주는 주소를 입력하게 되고 자동차 등록증에 찍히는 주소는 등본상 주소지가 자동으로 찍혀요. 거기는. 그래서 먼저 본인이 차 계약을 할 때 주소지를 가봤는데 해당 주소지는 식당이었어요. 보니까 식당이어서 의미가 없었고 그럼 우리가 차 남발을 달 때 보통 등록 대행업체를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해요. 영업사원들이. 그러면은 등록 대행업체에서는 자동차 회사하고 서류를 거래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증빙자료 중에 사본을 남기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본을 열람을 한 거예요. 똘비가. 주소지가 딱 보이잖아요. 이거를 똘비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똘비가 이제 뭐 억지로 본 거겠죠. 등본상 주소지는 여기였어? 하고 한번 가봤대요. 주택이었대요. 거기가. 딱 가서 있는데 주택인데 약간 허름했대요. 주택이. 저 보니까 내가 판 차 저기 있네. 여기 사시는 건 맞구나. 내가 초인종 누를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나는 뭘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겠죠. 대문을 거의 부서지듯이 박차고 누가 하나 나오더래요. 그 집에서. 본인이 차 대화 20분 정도 있었는데 양아치가 그 집에서 나오더래요. 뭐야? 왜 양아치가 저 집에서 나와? 일단 따라갔대요. 양아치를. 따라가가지고 저 양씨 나 알죠? 양아치가 이렇게 본인을 보더니 뭐야? 그러더래요. 양씨 아니 저 여자분하고 무슨 관계냐고. 예. 양씨도 이건 증언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피해 다닐 게 아니고 보니까는 지금 수배당한 것 같던데 피해 다닐 게 아니고 가서 진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어차피 나는 수배자라고 뭐 난 상관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별일 아니란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수배를 당하는 게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고 내가 뭘 했냐고. 그 식당 아줌마가 양씨가 나나 다른 알바 죽이려고 했다고 그 증언하고 다니는 거 본인은 알고는 있냐고. 그리고 저 집에서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는 신새끼가 내 집이니까 나오지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그러니까는 야 아들이 엄마 가게 가가지고 돈 좀 가져오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마고. 찐새끼들이네 이거 진짜. 근데 얘는 그러니까 항상 술을 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말고 꺼져 하면서 이제 가더래요. 양씨는. 충격이었대요. 뭐야 저 양아치가 아들이었다고? 한쪽에 가가지고 다른 알바한테 전화를 했대요. 혹시 양씨가 사장님 아들인 건 알고 있었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게 어떻게 모자 관계냐고. 쌍욕을 하면서 패륜 짓을 하는데 그게 아들이면 패륜이지 뭐냐고. 그치. 나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주택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옆에다 대놓고 차 옆에
약간 밟고 이렇게 신발 벗고 밟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봤대요. 안쪽을 이렇게 봤더니 난장판이 벌어져 있더래요. 창문 사이로 보니까는 막 온갖 집기는 다 때려 부서져 있고, 보아하니까는 지금 방금 나간 그 양아치가 집을 한번 엎고 나간 것 같더래요. 약간 와장창 우당탕 소리가 났던 게 여기서 났던 거구나. 내가 차 대고 있을 때. 아이고, 근데 사장님이 완전 난장판이 된 방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희죽희죽 웃고 있더래요. 사장도 저거 제정신 아니네 저거. 와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고개를 빡 돌리는데 똘비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이구 씨 하면서 이제 머리를 확 숙였죠. 확 숙이고 차에 황급히 탔대요. 차에 황급히 딱 타가지고 시동을 막 거는데 갑자기 대문이 빵 열리면서 나온 거예요, 사장님이. 근데 여기가 골목이 좁았거든요. 만약에 이 여사장님이 골목을 막으면 똘비가 사장님을 밀면서 나가야 골목을 나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여기가. 와, 앞을 딱 막는데, 와, 미치겠다. 이거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와, 하는데 차 쪽으로 막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내리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손을 이렇게 보는데 손에 뭐 든 건 없고. 내렸대요. 칼 없으면은 내가 이기니까. 딱 내려가지고. 사장님, 뭐 얘기 좀 합시다. 그 노랑머리가 아들이요? 내가 방금 아까 얘기 다 했어. 아들이다 굴도만. 그러니까는 아들 맞다고. 뭐 진작에 말을 했어야죠. 아니 뭐 모자 관계가 뭐 이런 콩가루가 다 있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너나 다른 알바 있잖아요. 다른 알바나 왜 이렇게 니들은 명이 기냐.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아씨 기가 차갖고 뭐가 길어?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한 놈이라도 뒤졌어야 내가 인생을 편히 살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해보라고. 나 궁금해 죽겠다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늦은 시간 골목이 쩌렁쩌렁 울리게. 아들을 깜빵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깜빵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이 워낙에 양아치고 패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깜빵을 보내고 싶었대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아들의 소나기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가. 근데 아무리 해도 아들 손에서 해방이 안 되더래요. 생각을 했대요. 이 자식이 하도 미친 짓을 하니까 그럼 이 자식을 깜빵을 보내버리자. 근데 어설프게 보냈다가는 나와가지고 폭행도 많이 당했대요, 엄마가. 보복도 두렵고 하니까는 오랫동안 푹 썩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모로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런 방법을 본인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근데 막상 실행에 옮기긴 힘들잖아요. 근데 아들하고 비슷한 또래의 애들을 보면은 본인이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대요. 왜 내 아들만 저러는가. 얘네들은 보면은 부모님하고도 좋게 지내고 너무 꼴배기가 싫었대요.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가지고 일부러 아들이 이렇게 오면은 아들이라고도 안 했고 아들은 원래 패륜이어가지고 엄마라고도 안 불렀대요, 본인을. 일부러 몸싸움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한 명을 그냥 당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둘 다 교묘하게 사람을 해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천운도 있었고 막 그렇게 쏟아내더래요. 본인도 후련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는 똘비도 알았다고. 알았는데 나 이거 지금 녹취 다 따고 있으니까 나머지 거는 경찰에 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뭐 한숨을 쉬더래요. 한숨을 쉬면서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아들이 못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란다고 깜빵 그냥. 이게 얼마나 저주받는 삶인지 네가 아냐고. 아휴 뭐 그렇게 해 하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본인도 차에 타려고 오는데 똘비야 하면서 다시 대문에서 나오시더래요. 왜? 대답을 하고 보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온 거거든요. 손에 뭐가 들려 있었겠냐고요. 딱 손에 진짜 미리 준비를 하고 나왔구나 싶을 정도로 딱 칼 들고 계시더래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아들이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들어갈 건데 둘 중에 한 명은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야 연이 끊어지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본인한테 뛰어오시더래요. 근데 똘비는 지금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문을 열어서 아줌마를 막은 거예요. 딱 아줌마를 막으니까 그 문 위로 팔을 막 휘젓는데 스치면은 크게 다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로
문 밀어놓은 상태에서 차에 타가지고 문을 확 당겼대요. 근데 이제 이 아줌마가 거기다가 막 발 밀어 넣어놓고, 그러니까 똘비는 한 손으로 막 문 잡아 당기고 있고, 그 아줌마 문 열라고 하고 있고, 한 손으로 문 당긴 상태에서 차 시동을 걸었대요. 한 손으로는. 차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 놓고 바로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줌마가 그냥 옆에 벽에 깔리든가 말든가 막 출발해버려가지고 아마 아줌마는 좀 많이 다쳤던 것 같대요. 딱 거기서 상황 벗어나자마자 바로 신고를 했대요. 녹취 있고 불방 영상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경찰분들이 가서 바로 잡으시더래요. 그리고 똘비하고 다른 알바생 한 명의 증언이 일치하고 이 모든 게 이제 사건이 풀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설마 이 나이 드신 여성분이 혼자 이런 일을 꾸몄을 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아들까지 결국은 다 잡아들였대요. 아들은 진짜로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먼 어디 지역에서 잡혔어요. 수배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처벌을 받았죠. 근데 문제가 똘비도 이 알바생도 일단 죽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이게. 형량을 꽤나 크게 받으셨대요. 꽤나 크게 받으셨는데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똘비는 그대로 차를 팔고 있었는데 예? 또 어느 중년의 한 여성분이 매장에 와가지고 똘비를 찾았대요. 나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는 그 중년의 여성분이 전해줄 게 있어서 왔다. 뭘 전해주시려고 그냐? 그러니까 편지 봉투를 하나 이렇게 본인한테 주더래. 그냥 편지를 이제 받았더니 그냥 가시더래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편지를 보니까는 이제 옥중에서 쓴 편지더래요. 그게 아주머니가 읽어봤대요. 그러니까는 너한테는 내가 큰 원한은 없었고 어찌됐건 덕분에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데 차라리 여기가 마음이 편하고 좋다. 혹시라도 오다 가다가 내 아들을 마주치거든 아들한테는 다른 보복 같은 거 하지 마라. 걔는 죄가 없다. 진작에 내가 들어올 거를 생각을 잘못했다 하면서 조금 반성의 편지? 이런 걸 하나 딱 보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사람이 좀 속은 차렸나 보구나 하는데 마지막 줄 읽는데 약간 반전이 하나 있었대요. 아들을 보고들 난 근데 피하라고. 아들이 아마 니들 보면은 아들이 칼 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 내가 미안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원래 제정신은 약간 아니래요 아들이 보니까. 니들한테만 지금 모든 이 원흉을 몰고 갈 것 같다 아들이. 그래가지고 아들을 피해 다니라고. 뭐 그날 이후로 사실 아들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래도 길거리 다닐 때마다 괜히 노랑머리만 보면은 조금 쩔리고, 그래서 얼떨결에 알바를 하나 했는데 그 알바가 죽을 사람을 구하는 거였고요. 양아치하고 그냥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모자지간이었고, 예. 엄마가 아주 진짜로 페루나 같은 자식한테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하나 꾸민 게 있어가지고 야, 예. 아직도 차를 팔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지도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는 이제는. 저도 이 얘기는 신기했어요. 왜냐면 요즘 자동차 영업사원들한테 뺄 얘기들은 제가 많이 뺐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영업사원 쪽에서 또 얘기 하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고마웠죠. 아이고,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도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는데 항상 매번 감사드리지만 집에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아우. 집이 여긴데요. 솔직히 어디 저 나가면 갈 데 없어요. 이게 기억조차 이렇게 또 세뇌가 되는 무서운 공간이네요. 예, 진짜로. 그쵸, 거기에 집이죠. 감사드리고요. 네. 예, 다음번에는 그냥 외출 한번 나갔다 오시게 제가 또 이제 목욕 재개랑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늘 감사합니다, 돌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동네꼬마님께서 여러분들께 아마 SOS를 신청하신 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파악은 했고요. 하지만 나갈 수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 SOS를 요청을 해봤자 가둔 게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인데요. 뭐 그거를 빨리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현실 공포는 누구죠? 네. 현실 공포 누구라고요? 바로 동네 꼬마님입니다. 동네 꼬마님은 현실 공포의 황제라고도 불리죠. 도대체 오늘은 어떤 현실 공포 범죄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실 공포의 황제 아니십니까? 또 시작부터 이렇게 부담을 팍팍 주십니까? 아니, 부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번 이야기가 완전히 무섭지 않더라도 이미 쌓아온 네. 업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아이고. 칭호를 받으셔도 됩니다. 네, 아유,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도 당연히 사람이 네.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황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차를 팔면서 저희 자사 캐피탈도 쓰지만 타사 캐피탈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 이제 다른 선배분들하고 같이 풋살 차는 팀에 그쪽 할부사 직원 형님이 한 분 껴있어가지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저녁도 먹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우연히 한 자리에서 이 형님네 같은 그 할부사 직원 다른 여자분을 한 분 부르셨어요. 잘하는 동생이다고. 그래서 왔는데 여자분이 나이가 이제 33살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시들모 나가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좀 무서운 얘기 어쩐 얘기 나오다가 이분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할부사 형님이. 너 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들은 얘기를 오늘 가져와 봤는데 이 여성분을 그냥 편하게 똘순이라고 할게요. 네. 이 똘순이는 이제 어려서부터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가슴 아프게도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 아버지가 한날에 돌아가셔요. 두 분 다. 다 돌아가셔가지고 외동딸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고아가 돼버렸잖아요. 졸지에 본인이. 그래서 큰아버지가 본인을 걷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쭉 사는데 이게 참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아무리 친척이지만 남이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재밌었대요. 이제 슬픔도 조금 잊혀지면서 친척 언니들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참 처음에는 슬픔도 잊혀지고 재밌기도 하다가도 한 1년이 좀 못 됐을 때부터 불평불만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왜냐면 내 옆에서 하루 이틀 재워주는 건 재밌지만 이게 1년 가까이 되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눈칫밥도 진짜 오지게 먹기 시작을 했고 근데 본인은 갈 곳이 없고 그래서 그 집에 얹혀갖고 눈치를 보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지 실업계를 갈지 선택을 하는 갈림길에 왔을 때 실업계를 선택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실업계를 가서 빨리 그냥 취업을 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실업계로 이제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3년을 다니는데 몇 번을 가출하고 싶었던 적이 진짜로 셀 수도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거를 꾹꾹 참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그쪽 생리를 잘 모르는데 고3쯤 되면은 성적이 괜찮고 이런 사람들은 학교하고 뭐 연계가 돼 있나 취업들을 이렇게 보내주나 보더라고요, 학교에서. 오. 그래가지고 지역을 그냥 얘기를 할게요. 천안으로 나갔대요. 네. 천안으로 이제 취업을 나가서 천안에서 이제 열심히 생산직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26살 때까지 진짜로 재미있게 일했대요. 그 집 나와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사귀고 동료들도 사귀고 이제 재밌게 술도 먹고 적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모았대요. 횟수로 20살 때부터 하면 뭐 한 6, 7년 되지 않습니까? 6천이랑 큰 돈을 모아가지고 왜냐면 꿈이 있었어요. 네. 내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되게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까지 받고 여행도 좀 다니고 여가도 좀 보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듣고 뭐 자격증도 있나 알아보고 뭐 매장 열 곳도 알아보고 이렇게 쭉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똘순이는 사회 오리지널 이 바깥에 세렝게티의 초원에 나온 초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네네. 아니나 다를까 하이에나들이 이제 달라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얽혀가지고
4천만 원 정도를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피눈물 나더래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래가지고 막상 이제 창업을 하려니 돈은 딸리기 시작을 하고 이거를 다시 일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되게 싼 금리에 대출도 해주고 특히 청년들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사업을 그러면 내가 한번 사업계획서랑 써가지고 신청을 해보면서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그 전에 마냥 기다릴 순 없으니 일자리는 하나 알아보자 라는 심정으로 구인구직란을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인터넷으로 쭉 보는데, 일단 생산직은 가기 싫었대요. 네. 자기가 너무 질린 것도 있고 사무직 일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몇 군데 면접도 보고 했는데 조금 다 미끄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되다가 하나 눈에 딱 들은 게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곳이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다. 급여는 뭐 엄청 안 많아도 되니까 일단 나머지 돈은 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넣어볼까 하고 이제 입사 지원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면접 한번 보러 와라. 그래가지고 알려준 곳으로 갔는데 꽤나 이제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되게 작은 사무실이래요. 갔더니 면접 봐주시는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 뭐 얘기하고 하니까는 꽤나 마음에 든다. 일단은 말씀하신 게 생산직에서밖에 없어가지고 이쪽 격리라든가 다른 사무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좀 미숙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 인생 철학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인생 철학이라고. 여기서 배우셔가지고 날개를 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한번 해보시라. 열심히 한 만큼 더 인센티브 가져가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게 무슨 직업이었냐면은 핸드폰 관련해가지고 집에서 전화도 받고 상담도 받고 이런 게 있나 봐요. 전산 입력도 하고 집에서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유능한 만큼 그만큼 기본급 외에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게 어찌됐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서류는 아무리 재택근무여도 제출을 해주셔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말한 여러 가지 기본 서류들을 꾸며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달력을 쭉 보시더니 한 열흘 정도면 이날 월요일 이날 일단은 먼저 일로 출근하시라고. 그래서 이틀 정도 이 전산 업무에 대해서 배우시고 바로 일선에 투입되실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셔라 굴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취업이 됐잖아요. 한 열흘 정도 또 이제 앞으로도 시간 남았고, 그래서 놀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 생산직에 있을 때 지냈던 친구들하고 이제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만났대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저녁에 또 걸판직에 술 한잔 먹으려고 네. 부정동에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안 부정동에서 만나가지고 술집에서 술 1차 먹고 2차 먹고 이제 술 기운들이 다 무르익고 이렇게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훈남이신 분이 본인을 좀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기 다름이 아니고 저 회사에서 저 회식 왔는데 사실 아까부터 조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눈여겨봤다. 선생님 저 실례가 안 되면 저기 연락처 좀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훈남이 엄청 잘생기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되게 얼굴에 착함 써있더래요. 근데 처음 만난 이런 사람한테 핸드폰 번호 주기 좀 뭐 해가지고 됐다고 했대요. 됐다고 나 친구들이랑 그냥 놀고 간다고 됐다고 그랬더니 막 잡더래요. 그러면 연락처 알려주시기가 힘들면 우리 카톡 친구라도 합시다. 내가 카톡을 좀 하려니까 연락만큼 카톡으로 좀 받아주셔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아이디만으로도 서로 친추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카톡 아이디로 친추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이제 술자리 마치고 다음 날부터 이제 카톡을 좀 주고받기 시작을 했대요. 그 훈남하고 이 카톡으로 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매너도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참 괜찮다. 일반 회사 다닌다고 그러고 나이가 31살이라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내 나이가 26, 이 남자가 31, 5살 차이면 결혼하기도 좋네 막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만나볼까 어쩔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 남자가 얘기를 하더래요. 커피 한 잔 정도는 저랑 마셔줄 수 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커피 한 잔 정도 괜찮겠다. 왜냐면 초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럼 얼굴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둘이 커피숍에서 만났대요. 번화가 커피숍에서 얘기를 쭉 나누는데
진짜 젠틀하고 매너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쑥맥 같기도 하고 되게 귀엽더래요, 남자가. 그래서 이 남자 보니까 볼수록 매력이 더 넘치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남자가 애프터 신청을 하더래요. 저기 실례가 안 되면 커피는 이쯤 마시고 시간이 이제 식사 시간이 얼추 되는데 제가 저녁 식사 한 끼 모셔도 괜찮겠냐,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매너가 몸에 배어 있구나. 너는 그래, 내가 밥 한 끼 먹어주마 라는 심정으로 가십시다, 밥 먹으러. 그래가지고 남자가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주차장 딱 가갖고 차를 딱 보여주는데, 오, 아직도 안 까먹은 게요. C클래스였대요. 벤츠 C클래스. 야, 좀 사네. 좀 살아. 벤츠야, 삼각별이야. 그래가지고 조수석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그 드라마 보면 나오는 것처럼 안전벨트도 이렇게 손으로 싹 뻗어갖고 안전벨트도 채워주시더래요. 야, 일단 매너는 진짜 끝장난다. 되게 좋다 하고 식당으로 이동을 하려고 이제 차가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데, 그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를 하나 이렇게 옆에 놔주면서 가시는 길에 목마르시면 우유라도 이거 한잔 하시라고 차에 좀 몇 개씩 갖고 다닌다고 놓더래요. 근데 방금 커피도 마시고 나왔고 해가지고 굳이 마시고 싶지는 않더래요. 밥도 먹으러 가는 길이고. 그래서 아니다고, 별로 생각 없다고 그랬더니 예, 그러세요. 조금만 가면 진짜 맛집 나와요. 여기 몇 블럭 가서 코너만 돌면 나오니까 좀만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더래요. 근데 가다가 이제 신호에 걸렸대요. 딱 신호에 걸리는데 저기 똘순 씨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제가 한번 세게 차 한번 출발시켜보려니까 한번 느껴보실래요? 그러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에이, 또 이게 뭔 뜬금없는 차 자랑하네 또. 이게 또 허세가 좀 있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해보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 똘순 씨 위에 손잡이 잡으시고요. 자, 청룡열차 출발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가 이제 세게 나간다고 하니까 손잡이를 잡고 하나, 둘, 셋, 우웅 하는데 필름이 팍 끊겨버리더래요. 본인이 기절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왜 기절을 했냐면은 그 우리 머리 위쪽에 자동차 손잡이 하나씩 있잖아요, 보통 차 타면. 고급차여서 그랬는지 손잡이가 쇠였대요, 쇠. 그래서 이 쇠 손잡이를 잡고 딱 하는데 전기가 빡 하고 오더래요, 제 몸에. 전기가 빡 하고 오고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뜨끔 하는 것 같으면서 그냥 그대로 본인은 완전 블랙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진짜로 얼토당토않게 그 차에서 기절을 하고 눈을 떴을 때는 엄청 작은 방에서 눈을 떴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래요,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 진짜로 작은 공간 하나 있고 화장실 바로 있고 나가는 현관 있고 한 5평도 안 돼 보이는 정말 작은 방에 본인이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려고 일어났더니 작은 창문 하나 뚫려 있는데 바깥은 밤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그냥 잠겨있을 줄 알았더니 쓱 열리더래요, 그냥. 그래서 어디지? 여기는 병원인가? 하고 딱 나갔는데 진짜 작은 공장이더래요, 거기가. 그냥 폐공장이더래요. 전기가 근데 들어오더래요, 거기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저기요, 누구 없어요? 저기요 하고 불렀대요, 사람을. 그랬더니 어떤 남성분 한 분이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일어나셨냐고. 일어났다고.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 여기서 조금 머무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나 여기서 머무를 생각 없다고.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원치 않든 그거는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일단은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나누시고 들어가서 일단 쉬시라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좀 더 물어봤는데 더 이상 대답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방으로 다시 들어왔대요. 그래서 본인 거 핸드백, 핸드폰 이런 걸 찾아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잠은 안 자고 뜬 눈으로 그냥 초조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있으니까 동이 터오더래요. 그래서 동이 터오면서 이제 다시 바깥에 나가서 봤더니 담장 높이가 5m는 돼 보이더래요, 진짜. 엄청 높았대요, 담장이. 교도소 같더래요, 이 공장이. 그렇게 큰 공장은 아닌데 담장이 쫙 둘러싸져 있고 나가는 철로 된 게이트가 하나 이렇게 있고, 우리 이렇게 철이 창을 쭉 박아놓은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게이트 딱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여긴 도대체 어디지? 동이 타오니까 더 을씨년스럽더래요, 이 공장이. 내가 여기 왜 있나 싶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시 막 불렀대요.
저기요 하면서 이제는 목소리 크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냐고요. 그랬더니 막 어문소리 하더래요. 본인이 뭐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일단 여기에 그 구금이 좀 돼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경찰이시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뭐 경찰은 아니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 아니면 뭐 서류를 날 보여주든가 일단 경찰 부르라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냐고 막 따졌대요. 언성을 높여서. 그랬더니 번쩍 하는데 귀싸대기를 딱 올려 붙이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다시 머리를 들고 보니까 그때부터 무차별 폭하더래요, 본인을. 그래서 이유도 모르겠고 한참 맞는데,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맞아본 건 처음인데, 그렇게 맞고 나서 남자가 얘기하더래요. 너 모질하느냐? 야, 상황이 넌 파악이 안 돼? 네가 지금 나한테 막 질문하고 지금 네가 그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냐, 지금이? 야, 머리가 있으면 주변을 보라고, 이 멋머 같은 여자야 하면서 말투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말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막 그랬더니 그냥 묻지 말고 있으라고, 며칠 있으면 나가니까 그냥 있으라고. 그게 말이 많아. 너 한 번만 더 짓거릴 때마다 그때는 네 이빨을 하나씩 거니까 근 줄 알아. 못할 것 같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원한 살만한 것도 없고 돈 사기당한 게 다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러고 앉아 있는데, 중년의 여성분이 네. 쟁반에다가 밥을 하나 딱 해가지고 본인 방으로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여자를 또 보니까 마음이 조금 이제 놓이니까,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아주머니?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나도 몰라, 이거 밥이라도 잘 먹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내가 밥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줌마, 여기가 뭐 하는 곳이고 어디예요, 왜 사람을 왜 때려요?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몰라, 며칠 있으면 다들 나가, 그러니까는 있는 동안 밥이라도 잘 먹어 하면서 밥을 주는데, 식단이 진짜 끝장나게 나오더래요. 진짜 잘 나오더래요, 식단이. 근데 뭐 밥이 넘어가요? 그냥 밥상 앞에 두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밥이 안 넘어가니까. 그랬더니 남성분이 또 오더래요. 그러더니 야, 왜 안 먹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먹어. 맞고 먹으면 아프잖아. 먹어. 내 보건 앞에서 지금 빨리 다 먹어. 그러더래요. 근데 무섭더래요. 왜냐면 진짜 뗄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막 먹었대요. 먹는데 목이 메이니까 어거지로 먹고 막 속도 더부룩하고 체할 것 같고 다 먹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쟁반 내보내고 편하게 바깥에서 볕도 좀 쐬시고 며칠 요양하면 되는 거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만 말씀하시라고 알았다고. 근데 하루 종일 본인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작은 공장 안에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했대요. 봤더니 옆에 그 체어맨 자동차 체어맨 한 대하고 포터 한 대, 이렇게 차는 2대 있었고,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게이트 쪽 너머를 이렇게 봐도 다 산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냥 하는 데인가 물어봐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고, 더 물어봤다면 또 뺨에 불 날 것 같고. 근데 또 점심시간이 됐어요. 근데 진짜 임금님 수라상같이 밥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나쁜 곳은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로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비밀 첩보기관인가 막 이런 생각이, 영화도 생각이 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나쁜 놈이 날 납치한 거면 밥을 이렇게 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점심은 또 그냥 먹었대요. 왠지 또 밥상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놓이더래요. 이게 며칠 있으면 나갈란가 보구나, 밥을 이렇게 주는 거 보니까. 진수성찬을 먹고 또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고 막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놔주더래요, 방에. 그리고 이제 저녁도 진짜 진수성찬으로 먹고 이제 본인이 졸음이 몰려오긴 하더래요. 되게 무섭고 당황스럽지만.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얼마 안 있다 잠이 들었대요. 일단은 선잠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정신이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눈은 감고 있고 귀만 열린 거죠. 딱 그 상태가 됐는데 멀리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뭐라 하는. 나가려고 봤더니 밤에는 또 문을 이번에는 잠궈놨더래요, 바깥에서. 그래서 이 방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 작은 창문 하나 그쪽으로 이제 열리니까 열어놓고 귀를 그쪽에다가 이렇게 내밀고 최대한 얘기를 들어봤대요. 뭐라 그러나 한번 들어보자 하는데, 소리가 이제 워낙 조용하니까 주변이 소리가 들리는데
통화 내용이 조금 재밌더래요. 웃기더래요, 이게. 형님, 이번에 물건 하나 일단은 가져놓고 지금 상품화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일단은 워낙에 말라가지고, 일단은 조금 중량도 좀 채우고, 일단은 표준까지는 채워가지고 출하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이 얘기를 듣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면 내 얘기일 건데 아마 내가 좀 몸이 마르긴 했는데 네. 저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그래서 그냥 마저 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밥이 또 진수성찬 들어와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있다가 또 바깥에 나갔대요. 아침밥 먹으니까 문을 열어줬대요. 나가서 또 막 돌아다니고 거닐고 하는데 본인이 있는 이런 작은 방이 본인 말고도 2개가 더 있더래요. 총 3개가 있더래요. 근데 2개는 비어 있더래요, 방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럼 여기 지금 들어와서 감금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납치한 거 치고는 밥도 참 잘 주고 일부러 살찌우려고 그러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안 되겠다. 나 여기선 더 이상 못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머리를 막 굴리다가 이제 저녁 식사 때 항상 밥은 중년 아주머니께서 갖다 넣어주셨대요. 아주머니가 이제 밥을 넣어주시길래 아주머니 그 손목을 잡았대요. 아줌마. 그때 아줌마가 왜? 그러더래요. 아줌마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줌마 나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아줌마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깟고기 안 먹어요. 고기 안 먹는다고 하면서 그 고기도 이렇게 그릇을 엎어버렸대요. 예. 아줌마 나 고기를 안 먹으니까 아줌마 말해주라고. 아줌마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 엎어진 접시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고기를 주워 담더래요. 고기를 이렇게 주워 담으면서 왜 고기 안 먹어? 응? 얘네 안 불쌍해? 그러더래요. 아줌마 뭔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너만 불쌍해? 이 고기들은 안 불쌍해? 얘네들은 뭔 죄냐? 얘네들은 밥상에 고기로 올라가도 되고 너는 올라가면 안 되냐? 그러더래요. 아줌마 뭔 말인데? 그랬더니 시간 지나면 다 알겠지.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너 이런 식으로 밥상 한 번만 더 엎으면 그때는 이 아줌마도 가만히 안 있는다. 아줌마 착한 사람 아니다. 그러더래요. 야 아줌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엄청 주눅 들었대. 아줌마 순간적으로 그 변하는 말투와 눈빛이 와 진짜로 장난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내가 잠시 후에 밥상 다시 가지러 올 때 여기에 뭐 남아있게 하지마. 다 먹어. 아줌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알았습니다 하고 아줌마 나가고 일단은 막 먹고 옆에 변기에다 막 버리고 그랬대요. 이거를 아줌마가 돌아와가지고 잘 먹었네. 잘 먹고 포동포동 살 찌야지 그러면서 갖고 나가더래요. 이때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대요. 네. 내가 뭔가 식용으로 팔려가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사람이. 예. 나를 지금 살찌우려고 먹이는구나. 이게 느낌이 확 들더래요. 되게 고급진 환경에서 나를 살찌우고 있구나. 나가야겠다. 여기서 더 있다가는 남은 거는 진짜 죽음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근데 또 이제 문을 잠궈 놓으니까 근데 이제 나가는 문이 하나가 있고 이 나가는 문은 바깥에서 잠그니까 안에서 어떻게 열 수가 없대요. 근데 뒷문이 하나가 있대요. 뒷문은 안쪽에서 아예 자물쇠로 걸어서 잠궈놔 버렸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사람이 옛말에 아는 게 힘이다란 말이 있잖아요. 이 똘순이가 공장 일을 그만두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뭐였냐면 2016년, 15년 이때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열쇠가 고장난다. 도어락이 고장나면은 이제 열쇠 수리기사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99% 남성분이시니까 오시면은 불안할 수도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열쇠를 배웠어요. 열쇠를. 그래서 여성 출장 열쇠 기사를 하려고 열쇠를 기술을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이걸 따고 이런 거 실습도 해보고 했단 말이에요. 똘순이가. 그래가지고 방안을 이제 곰곰이 쳐다보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우리 전선 있죠. 전선을 보니까는 몇 가닥이 화장실 쪽으로 어디로 이렇게 나가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거를 가가지고 안 쓰는 전선 같은 걸 막 뜯었대요. 전선이 두께가 얇은 거 말고 조금 두꺼워져서 통구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강성이 나오니까 이빨을 이용해갖고 피복 벗겨내고
하나는 기역자로 꺾고 하나는 조금 뭐 이렇게 꺾고 두 개로 어떻게 잘하면 된대요. 저한테 얘기는 해주던데 저는 안 따봐갖고 모르겠어요. 다른 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밤에 진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대요. 진짜 새벽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이 두 개를 들고 뒤로 나져있는 문을 살살 따기 시작을 했대요. 열쇠를. 근데 이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기술을 좀 안다고 해서 뚝딱 하고 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게 진짜로 이 열쇠 수리공분들 전문 이 장비가 있으면 그나마 수월한데 이런 전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건 정말 어렵대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초인적인 이 손끝의 감각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전선 몇 가닥 꼬고 막 해가지고 땄대요. 딱 돌리고 자물쇠를 밑으로 내려 살짝 열고 뒷문을 천천히 끼익 하면서 이제 열었대요. 소리 안 나게. 진짜 천천히. 그냥 열면 끼익 거려버리니까 살짝 열길래 끽 소리 나길래 살살 밀면서 열고 조용히 바깥으로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일단 본인이 공장 안을 그냥 진짜 수백 바퀴는 돌아봤으니까 이 공장 구조는 알잖아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공장을 이렇게 보는데 머릿속으로 다음 플랜은 뭐였냐. 저 체어맨을 갖고 튀자였대요. 저 체어맨을 갖고 튀자. 왜? 본인이 이 공장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꼭 남성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로테이션이 되는데 항상 본인을 지켜는 보고 있대요. 항상. 눈을 절대 안 뗀대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척 하면서 체어맨 근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겨눈줄로 보는데 포터는 차가 높아서 안 보이고 체어맨은 열쇠가 옆에 꽂혀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은 저 키가 있으니까 저거 체어맨 시동을 걸어가지고 나가는 게이트는 그 우리 진짜 영화 보면 회장님 집 게이트라고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이트니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차 시동 걸어가지고 악셀을 끝까지 밟고 저 게이트를 때려 부시고 나가자. 어떻게든 막 나가면 길은 나오겠지. 일단은 탈출하자. 여기 있으면 나는 고기가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용히 체어맨까지 가가지고 체어맨 문 손잡이를 잡고 살짝 당겼더니 톡 하면서 열리더래요. 오케이. 체어맨을 탔대요. 앉아가지고 옆을 이렇게 만졌더니 키가 만져지더래요. 가자. 걸고 가자. 그래서 시동을 무르릉 걸었더니 웅웅 하고 시동이 걸리고 진짜 한 5초 있다가 이야 하면서 남자가 소리 지르면서 나오더래요. 그 앞쪽에 방 같은 데서. 그래갖고 이미 일단은 물은 어클러졌고 뭐 똘순이가 운전은 면허는 있었으니까 운전은 평상시 안 하고 다녔어도 빠꾸기가 넣고 악셀 끝까지 밟아서 일단 차 뒤로 막 나갔다가 앞에 이제 게이트 쪽으로 돌진을 했대요. 악셀을 끝까지 밟고 우왕 해가지고 게이트를 빵 박는데 우리 영화 보면은 게이트 막 펑 날아가면 차가 쫙 나가잖아요. 그건 영화래요. 그게 영화래요. 게이트를 빵 봤는데 범퍼 떨어져 나가고 본네트 뒤집혀가지고 앞유리 쪽으로 아예 튀어 올라오고 차 쇠에 걸려가지고 나가다 말더래요. 머릿속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장면이 아닌 거예요. 받았더니 충격도 생각보다 되게 컸고 멋됐다. 진짜 차에 내렸대요. 일단은 더 이상 악셀을 밟아도 안 나가지길래 차에서 내려갖고 보는데 남자가 막 뛰어오고 있더래요. 네. 똘순이도 일단은 게이트 바깥쪽으로 막 뛰었대요. 막 뛰다가 여기 위치를 모르잖아요. 여기가 산 중턱인지 산 기슭인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앞에 밤이라서 보이지도 않고 에라 몰라 일단은 그냥 앞만 보고 뛰는데 뭐가 안 보이더래요. 그냥 나무에 머리 박아갖고 기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모르겠고 뛰는데 갑자기 발밑이 쑥 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뛰다 말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막 밑으로 내려갔대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서 돌박 같은데 허리도 찌고 머리도 찌고 했는데 구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정신을 잃으면 난 끝난다. 정신 붙잡아면서 굴러가지고 내려가다가 나무 같은 데 이제 빡 부딪히면서 멈췄대요. 멈춰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번면이라고 그러죠. 산 비탈면이 돼요. 거기가 이제 눈이 더 어두면 조금 적응이 더 되고 일단은 움직이는데 뭐 몸은 크게 안 다친 것 같더래요. 허리는 좀 아픈데.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네 발로 기어가지고 방향은 모르겠고 막 어디론가 기어서 일단 이동을 막 했대요. 왜냐하면 공장 쪽은 불빛이 보이니까 예. 그 반대쪽으로 그냥 네 발로 막 기어서 막 가니까는 얼마나 갔을까? 앞에 또 불빛이 보이더래요. 저 멀리 아래쪽으로. 저까지만 가면 내가 산다. 그래가지고 막 기어가다가 어느 정도 번면이 끝났을 때부터는 다시 뛰었대요.
쫙 뛰어가지고 마을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네. 완전 시골이더래요. 거기가 화목보일러 있죠. 화목보일러. 화목보일러에다가 나무 넣으려고 화목보일러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아주머니를 이제 봤대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사람 살리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이고 다 큰 처자가 이게 뭔 몰골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지역명 안 밝힐게요. 그냥 네. 여기는 어디야? 하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좀 멀리까지 왔구나. 아줌마 이 근처에 경찰서 어디 있어요? 경찰서 아줌마. 그랬더니 이 근처에는 없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아줌마 나 죽다 살았어. 나 진짜 심각해 아줌마. 전화기 좀 쓰게 전화기. 아줌마 핸드폰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핸드폰이랑 다 안에 있어. 들어가서 써.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그 가정집 전화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가정집 전화를 이렇게 들고 뚝 소리가 나길래 112 눌렀대요. 그래가지고 신호가 뿍뿍 가는데 확 하고 끊기더래요. 신호가. 그래가지고 다시 수화기 내리고 다시 들고 근데 이제 신호가 안 울리더래요. 그 뚜 하는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핸드폰 좀 주세요. 핸드폰 전화기 여기 왜 그래도 시골에서 그런가? 아줌마 핸드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딱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이 앞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이 그러니까는 한 집 같더래요. 그 위에 공장하고 연결된 곳인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래요. 딱 가구 수를 씌워봐도 진짜로 한 3가구가 안 되더래요. 이게 여기 있어도 죽겠구나 싶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나이가 많으신 중년이 아니고 이제 노년으로 좀 접으신 여성분인데 여성분이 본인을 이렇게 막 잡더래요. 옷을 진짜로 막 악랄하게 쥐어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손 뿌리치고 막 할머니가 뒤로 넘어져갖고 머리를 찌던 말던 뒤로 팍 밀치고 다시 이제 뛰기 시작을 했대요. 다시 거기서부터. 근데 뛰면서 저쪽 공장 쪽을 이렇게 사람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후레쉬 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후레쉬 들고 뛰면은 후레쉬가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에라이 몰라 하고 이제 막 또 뛰기 시작한 거예요. 밑으로. 방향은 몰라요. 길도 없어요. 본인이 길이 어딘지도 파악이 안 되고 막 뛰어서 그냥 어디론가 일단은 몰라. 산 제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 대한민국 땅이 한 방향으로 가면 뭐 도로 하나 안 나오겠냐. 이 쬐깐한 나라에서. 이 생각 가지고 한 방향으로 계속 뛰는데 산에서 한 방향으로 가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본인 생각은 아무리 밤이지만 내가 이렇게 막 네 발로 기든 어쨌든 1시간 정도 가면은 그래도 마을이 나오든 길이 나오든 제대로 사람이 사는 이런 큰 길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동이 틀 때 동안까지도 길 하나를 못 봤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겁이 나더래요. 내가 사람 사는 쪽이 아니고 산 안쪽으로 더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분명히 오르막을 본인이 찾아서 올라가는 건 아닌데 내가 제자리를 돌고 있나 이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동이 터가지고 그때서 이제 주변이 눈에 들어오니까 쭉 보는데 진짜로 시야상으로 2km, 3km만 나가도 도로가 있었대요. 근데 밤이라서 그걸 못 보고 어문들 계속 본인이 빙빙빙빙 돌고 있었던 거였더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동이 텄고 길가로 막 나갔대요. 길가로 막 나가가지고 근데 여기가 워낙 시골에 다니는 차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길 따라서 막 뛰는데 이게 사람이 잘 안 뛰어진대요. 이게 온몸에 진이 빠져가지고 진짜로 뛰다가 토가 나온대요. 사람이. 구역질이 그렇게 나온대요. 이게. 구역질을 하고 뛰고 구역질을 하고 뛰고 반복해서 가다가 차가 한 대 와가지고 딱 기쁜 마음에 손 흔들 것 같죠. 얘기 들어봤더니 기뻤다가 숨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저 공장으로 가는 차인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나를 본 것 같더래요. 차가. 그래가지고 그지몰골을 하고 손을 막 머리로 위로 올려고 막 흔들었대요. 세워봐요 하고 흔들었대요. 차가 세우더래요. 그랬더니 아저씨더래요. 그냥. 그래서 뭐 무슨 일이냐고. 아저씨 어디 가시는 길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떤 도시로 나가는 길이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저씨 내가 나중에 세차비는 내가 줄라니까 나 차 좀 태워주라고. 아저씨 나 제발 좀 태워주시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태워주더래요. 아저씨가 태워줬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래요. 머릿속으로 생각했대요.
비포장으로 들어가기만 해봐. 그냥 나가볼라니까.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양해를 구했대요. 아저씨 나 창문 좀 열고 있겠다고. 왜? 창문을 열어놔야 비포장길로 들어가면 창문으로 뛰어내릴 거 아니에요. 문은 안 열릴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네. 그래서 창문을 막 열어놓고 아저씨는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아저씨 일단은 도시로 좀 빨리 가주시라고. 그래서 막 이게 주변 조원들이 비포장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는데 비포장을 안 들어가고 도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아저씨. 마음이 놓이니까 명함 한 장 주시라고. 그리고 명함 한 장 받고 아저씨 제가 꼭 전화드리고 살해드리겠다고. 진짜로. 목숨 걸고 이건 약속 지키겠다고 하고 그 길로 파출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경찰서를. 그래가지고 나 죽을 뻔했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내 여기까지 왔다. 몰골을 보니까 경찰분들 깜짝 놀라시더래요. 본인을 보고. 그렇지. 미친 여자 같진 않고. 거기가 어디냐고. 모르겠더래요.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명함 받은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저씨 아까 저 픽업해 준 곳이 어디냐고. 그때 아저씨가 막 설명을 해주더래요. 전화로. 거기가 뭐 어디서 좀만 가서 뭐 어디로 꺾어서 그쪽 근방에서 내가 그 여자를 태웠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대요. 경관분들하고. 가서 봤는데 본인이 거의 하루 저녁을 꼬박 세울 정도로 산을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그 근처에는 이런 시설물이 있는 곳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위성지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그 근방 위성지도를 딱 놓고 봤는데 이 똘순이가 얘기한 것처럼 생긴 건물이 하나는 아니더래요. 그쪽 지역에. 그렇게 생긴 게 꽤나 듬성듬성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경관분들이 찾아보겠다. 왜냐하면 이제 몇 군데를 찍어줬대요. 같이 그 근방 반경을 그리고 막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똘순이는 경관분들이 일단은 차로 천안으로 다시 복귀를 시켜줬대요. 네. 천안까지. 그래서 일단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몸조리를 좀 하는데 어디 부러지거나 살 찢어진 곳은 없었으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있는데 경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밝혀내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예. 되게 의심이 가는 곳은 발견을 하셨는데 이미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거기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건 조금 나중에 들은 얘기고 똘순이가 이제 집에 와서 정신 좀 차리고 우리 월요일날 출근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출근을 못 하겠대요. 이게 당장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갖고 일단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찾아가 봤대요. 사무실이 없더래요. 이게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하고 되게 머릿속이 하얘지더래요. 내가 홀렸나?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나? 그래가지고 이제 경관분들은 조사를 또 해주시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거는 밝혀내기가 힘든 게 처음에 본인을 납치했던 남성 있잖아요. 훈남 같은 경우도 이게 CCTV에 다 찍혀요. 이 경관분들이 이거를 놓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뭐 카페에서 나온 것까지 얼굴은 딱 아는데 차 남바가 찍혔을 거 아니냐고요. 똘순이가 이 남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안심했던 게 뭐냐면 똘순이 친구한테 이 남자 차 남바를 남겼었어요. 오. 뭐 11 뭐에 1111 이런 식으로 해서 남겼어요. 그냥 남바를.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 소름 돋고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이 그만큼 무서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차 남바 아니까 차족 조회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돌비님 차 남바 달아보셨어요? 제가 직접요? 네. 예. 달아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걸요? 예. 달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네. 이게 얼마만큼 남바를 달기 쉬운지. 봉인까지 하는데. 맞아요. 차에 남바가 달려있다고 무조건 이 차 남바가 저걸 거라는 이 상식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어둠의 루트로 나오는 잘못된 남바를 달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 남바로 차적 조회를 했더니 벤츠 C클래스에 같은 색상의 차가 나오는데 그 차주가 아니에요. 오. 심지어 그 차는 정말 먼 타 지역에 같은 날 다른 데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확인까지 다 됐고. 예. 그런 식으로 남바로 똑같이 갖다 써버리더라고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본인을 납치해간 사람도 오리무중이 돼버렸는데 그 납치 방법도 진짜 순간 딱 손잡이 잡고 번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번뜩하고 정신 아득해지는 순간 눈 떠보면 그 침대인 거고. 와.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름 유출을 하는 거고 상당히 타당한 유출을 하는 게 뭐냐. 그 회사에 냈던 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냈었단 말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아무도 없어요. 네. 혼자예요, 혼자.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혼자인 사람들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의 일바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범죄. 예. 왜 그러냐면 연고가 없는 사람은 사라져도 보통 우리가 CCTV 보관 기간을 2달, 뭐 석 달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간 내에 신고가 안 들어가진대요. 똘순이도 여기서 사라졌잖아요. 석 달, 넉 달 안에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 똘순이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예. 그래서 범죄에 일바로 노출이 되는데 이게 원한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구인구직 보고 이 신청하는 사람들 서류 보고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그렇게 작업을 좀 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영화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뭐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 같은 걸 보면. 네네. 근데 이 똘순이가 느낀 건 뭐냐? 굉장히 VIP가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었나? 네. 그러지 않고서야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줘가면서 먹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그분이 진짜로 팔에 닭살 돋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예. 시집을 그래서 좀 빨리 갔어요. 가족 만들고 싶다고. 야, 이거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다, 진짜. 그래도 오늘 이야기 이렇게 진짜 순화하기가 힘든 이야기인데 이 네. 이야기를 순화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주셨을까. 오늘 동네꼬마님 진짜 너무나 레전드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 긴박한 상황에 말로 하시는데 머릿속에 상상이 다 된다는 어떻게 이런 마법이 있지 싶기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듣는 영화 잘 들었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놀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야, 너무 긴박한 이 상황. 그리고 아까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번호판 가는 거 그거 되게 쉬워요. 진짜로. 여러분들 달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달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디테일이 있었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워질 수 있고, 그리고 타겟팅이 가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0번 1000번 조심하라고 얘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